요즘 2030 세대가 소개팅에서 단골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노후 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친하다고 생각한 직장 동료가 자신을 멀티 프로필로 설정해놨다는 사실을 알고 서운했다는 글들도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옵니다. 빅데이터로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해온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박사는 이러한 현상을 현대 사회의 핵개인화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핵개인은 핵가족보다 더 작은 단위의 개인으로 권위와 집단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핵개인화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 효도의 종말, 핵개인의 가족.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인 블라인드에서는 자기를 직접 소개팅 게시판에 소개하는 셀프 소개, 일명 셀소가 유행입니다. 셀소에 실리는 소개 항목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회사, 나이, 키, 직업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부모님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설명합니다. 셀소합니다. 저는 33살이고 당산에 살고 있습니다. 키는 180cm이고 서핑, 보드 같은 운동 좋아합니다. 연봉은 6천 후반입니다. 참, 부모님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후 준비가 된 부모가 연애, 결혼 시장에서 큰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둘이 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부모 부양이 부담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 세대의 입장은 어떨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지원을 한 부모들은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때문에 지원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효도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설계되었습니다. 각자가 자립해야 하는 핵개인 시대에 가족이라는 명목 아래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큰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가 용돈을 주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인식은 2006년 52%에서 2022년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상호 부조 관계가 와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돌봄의 끝은 자립이고 자립의 끝은 내가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불편한 인간을 대체할 기계의 등장. 핵개인의 관계. 팬데믹 시기에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집에서 일하기 힘든 환경의 직장인 중 일부는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SNS에는 눈치 주는 카페 주인과의 신경전이라는 게시물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작은 동네 카페에 가면 눈치가 보여요. 노트북 해도 눈치 안 보이는 카페 없을까요?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무인 카페입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자동화된 기계가 커피를 내줍니다. 로봇은 눈치도 주지 않고 바쁘다고 짜증내지도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 무인 가게 창업도 늘고 있습니다. 무인 가게가 늘어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속에는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는 핵개인이 있습니다. 배달앱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이유도 전화통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는 핵개인에게 가장 끔찍한 공포는 무엇일까요? 팀장님이 금요일 밤에 하는 전화입니다. 팀장님, 개인 시간 침해, 전화라는 세 가지 불편함이 동시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규칙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업무 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핵개인의 특성에 맞춰 사무실 없이 원격 근무 시스템으로 일하는 스타트업과 AI 채팅,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편하다는 핵개인들의 특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과 삶의 방식을 계속 바꿔나갈 것입니다. 3.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이 평균인 시대. 핵개인의 일. 최근 데이터를 보면 글쓰기에 관한 언급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자보다 작가가 더 많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이 되면 작은 시장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일을 하면 누가 소비자가 될까요?
결국 서로가 품앗이하듯 소비해주는 작은 장터가 형성될 것입니다. 온라인이 동네 상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공급이 늘면 큰 규모의 소비자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두가 근근히 먹고 사는 모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근히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좋아한다면 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근근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팬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팬덤을 공고하게 하려면 세밀해지는 관객의 취향에 따라 나의 전문성 또한 잘게 쪼개는 것이 유리합니다. 쪼개진 전문성이 송곳 같은 전문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각자의 주파수, 각자의 팬덤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팬덤을 계속 유지하려면 블로그의 일기, 인스타그램의 달리기 기록처럼 기록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고 싶다면 자기만의 성장과 좌절의 서사를 누적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핵개인의 시대입니다. 장마철 일기예보를 외면하고 하천길로 나서는 무모한 산책객이 되고 싶지 않다면 시대 예보에 귀 기울여 보세요.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이 예보하는 미래 시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시대 예보. 핵개인의 시대.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